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과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신 사랑의 증검다리 봉사단 이순환 단장님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정희준 홍보기자님 두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리포터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양시 대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상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드리고요. 수상을 하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우리 이수영 단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봉사한 지가 한 20몇 년밖에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더 많은 봉사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제가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제 스스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정희준 기자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지금 봉사한 지는 한 20년이 잘 안 됐는데 사실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노후 생활은 좀 나라에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자원봉사 영상 취재하고 또 취미로 시작을 했던 아코디언 공연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도 받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받고, 그거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만족을 했는데, 이렇게 또 큰 상까지 저렇게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니까 더 앞으로 진짜 남은 시간은 없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듭니다. 어쨌든 한 분야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맨 처음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정 기자님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랑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그 홍보 기자를 하게 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소셜 기자단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두운 것들 많이 이렇게 들추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 취미 삼아서 영상 제작하는 제 기술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밝은 데를 좀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그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리나 그렇게 어두운 데만 들추지 말고 좀 칭찬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센터 1기로 들어가서 지금 14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심한 대로 절대 비판적인 기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숨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좀 숨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가장 취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아름다운 현장을 보면서 아직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나도 좀 아름다운 자원봉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참 한 14년 동안 많은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아코디언은 제가 노후에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코디언을 배웠는데, 이 어르신들은 또 그게 아주 굉장히 로망이에요. 아코디언 하는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참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배운 거를 한번 갖고 봉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 봉사를 주로 그 호스피스, 그다음에 정신병원, 그리고 이제 요양원,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이제 그 생일잔치 같은 거 할 때 가서 이제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은 자랑스러워. 예. 왜냐하면 제가 남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네.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하고 어떤 활동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24년 전에 이제 봉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연대보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연대보정을 요청해서 연대보정을 써준 게 잘못됐죠. 잘못돼서 이제 거의 무일푼 일이다시피 했을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이모부님이 화교세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신도시 되기 전이니까 이제 여기서 음식점을 하셨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뭐 충격이 새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제 일산으로 들어오게 됐죠. 들어와서 제가 일산에서 이제 그 생활하는 게 가장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인 생활이었어요. 뭐 배달도 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뭐 준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없으니까 저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있을 때는 안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없어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길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때부터 하나의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 잡고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짜장면을 이제 음식점을 개업을 해서 짜장면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짜장면 가지고도 내가 저분들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지인 중에 군부대에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요청하기를, 이제 군부대 체육대회 하는데 재료비만 받고 짜장면을 해줄 수 없겠느냐, 흔쾌히 좋다, 가능하다 해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봉사하기 된 시초예요. 그래서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짜장면이라는 걸 가지고 부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장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나 혼자 힘드니까 도와주겠다는 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5명, 6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단이 꾸려졌죠.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봉사를 하자. 제가 요청해서 이제 모여서 봉사를 하는데, 군부대는 주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 시설이라든지 그 말 그대로 소외된 쪽을 찾아다니자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봉사단을 꾸려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죠. 초창기에는 저희가 장비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군부대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쪽에서 저희 장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그때 강릉 쪽에 아마 눈이 1.5m 정도 되는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그때 난리 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들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눈 치우고 그러는데, 한편에서 뉴스에 보니까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이 저 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우리가 저까지 기동성만 있으면 따뜻한 짜장면을 가서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푸드카를 만드는 게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푸드카를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때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그 비용인데 우리가 어떤 뭐 저희 봉사단은 외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신다는 것도 저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안 쓰니까 회원들이 의논한 결과 우리 17반 하자 해갖고 그때 이제 차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장비도 구입을 해서 제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짜장카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탄생이 돼서 지금은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군부대는 어딘가 하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GOP, 최전방, 소초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오늘 같이 이제 뭐 배들이 직처럼 장애인 주거 시설, 그 다음에 재재난이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도 가고, 그 다음에 산불 현장도 찾아가서 짜장면 제공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이 시점에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봉사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부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저희가 봉사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강원도 구성의 22사단 그 소초에 갔을 때 굉장히 장병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부대가 월북 사건을 인해서 계속 힘들어 했었어요. 그쪽으로 월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에서 봤을 때 저 장병들이 너무 가슴 아프겠다. 물론 실수를 했지만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소외되고 그쪽에서는 원래 최저만 근무는 6개월간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문을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지인을 찾아서 분단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으로 봉사하겠다 해서 흔쾌히 또 인정해 주셔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다. 여러분은 솔직히 물론 실수를 했지만 나는 내 가슴에는 항상 우리나라 장병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나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위문왔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또 그 병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징계, 그 다음에 검열,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뭐 야단치러 오시고 뭐 그런 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위문화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기 우리 국군 장병들이 보는 칩도에도 저희 기사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생하는 단체라고 들었다. 근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나중에 제대하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길래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정 기자님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현장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아코디언 이제 그 봉사가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우리 박소정 기자님도 저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저보다 더 큰 상도 많이 받으셨지만 이 현장에서 이제 잘 아시는데 특히나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거의 다 화려하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어떤 뭐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보증을 샀다든가 뭔가 어떤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인생이 바뀌어갖고 하다 보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독거 어르신들이 우선 뭐 짜장면 봉사하시니까 뭐 먹고 하는 거야 제가 좀 채워지는데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아코디언 공연을 요청을 하면 관객이 몇 명입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한 명, 두 명 세워놓고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주를 해드렸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에 가서 제가 박수 받으려고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연을 해주면서 말을 같이 나눠주면 10분이면 10분 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만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제가 그래도 일부라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런 현장들 그런 거 가면서 뭐 나도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뭐 수많은 수술을 하고 진짜 주문까지 갔다 왔지만 그런 심정들을 알거든요. 그러고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가면은 뭐 조현병,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뭐라 그럴까 그냥 아주 그냥 분노만 이렇게 그냥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제 대화를 해주면서 폐쇄병동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 뭐 팬레터도 많이 보내고 조그마한 선물도 그냥 뭐 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즐거워하고 진짜 행복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약만 처방해 주지 그분들의 빈 가슴, 아픈 가슴은 진짜 치료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워진 가슴을 음악과 그런 따뜻한 감성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정말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살짝 뭉클하긴 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저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렇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원봉사의 큰 자원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직업,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한 음식점,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의 하나의 큰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우선 자기의 만족,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생각은, 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제일 첫째,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내 만족감은 그 뒤에 오는 건데, 그게 뒤집히면 좀 이게 그 자원봉사 대상자들한테 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회원들한테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가르치는데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절대 돈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는 배운 거를 가지고 봉사를 하라. 그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제가 이제 계속 무상으로 가르칩니다. 열심으로. 우리 자원봉사자의 마음은 진짜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진짜 사랑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베풀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정희준 기자님은 시상식을 해서 이미 상을 다 받으셨고 갖고 계시죠? 예. 근데 또 우리 단장님은 아직 시상식을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언제쯤 2월 품에 안으시나요? 2월 달에 국민표상위원회에서 2월 달에 일정을 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수상을 아직 못하고 있고 발표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한 자원봉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자원봉사 현장에서 또 같이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원봉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